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제 혼란스러움을 넘어서 중심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제 교육부에서 어떤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건 그거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교육부의 발표가 난다고 해서 불안한 게 안 불안해지고, 걱정되는 게 갑자기 걱정이 안 되고, 이럴 일이 없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편하려면 최종적으로 정시 레이스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우리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장에 지금 눈앞에 있는 일에 급급해서 매몰되시면 여러분들이 앞서 나갈 수가 없어요. 항상 다른 사람이 보는 것보다 멀리, 다른 사람이 보는 것보다 앞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대치동 빅마우스가 여러분들께 수능 난이도에 따른 펑크 현황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우리끼리니까 그냥 얘기합시다.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지 당연히 시험 점수 높게 잘 나오면 좋겠지만 정시 지원 때 전략을 잘못 짜면 그게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반 입시 학원에서 이렇게 올해 수능 난이도가 물수능이다, 불수능이다,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이번 수능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지금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올해 수능이 물수능으로 나올 수도 있고 불수능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번 수능 시험이 물수능이냐 불수능이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후에 6교시 원서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걸 미리 알면 사실은 물수능이라 하더라도 내가 전략을 잘 짜면 그냥 대학에 합격을 잘 할 것이고 불수능이다. 불수능일 때도 정시 전략을 잘 짜면 합격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난이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걱정이나 불안을 조금 덜려면 그걸 이제 해소를 하시려면 당장의 수능 난이도, 수능 유형이 어떠느냐에 급급하시기보다는 원서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멀리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힘들 때는 시야가 좁아져요. 그렇죠? 힘들 땐 시야가 좁아져. 근데 조금만 멀리 보면 그 힘들 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멘탈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조금 더 멀리 보시라고 영상 준비했으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제가 물수능일 때와 불수능일 때 정시 지원 전략의 경우의 수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보시면 걱정을 하라고 해도 걱정이 이제 해소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뭘 어떻게 이제 발표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갖고 가셔야 될 건 뭐냐면 난이도에 따른 딜레마를 해소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랑 약속을 해주셔야 돼. 이 영상을 봤는데 제가 다 알려드리는데도 계속해서 걱정을 하신다.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여러분들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요 불안감을 해소하는 걸로 약속을 하시고요. 오늘 이제 26일 교육부에서 발표 나오는 대로 그것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대치동 빅마우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미리 준비하고 중심을 미리 잡고 미리 조금 더 멀리 보는 사람이 승리하니까요.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상황이 우리를 잠깐 어렵게 할진 몰라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는 없어. 자, 그거를 함께 기억해 주시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2018학년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요 입시기관에서 예측한 합격률을 통계로 낸 것인데요. 2018학년도의 실제 합격률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2018학년도는 물수능이었어요. 물수능. 국어 1등급 컷이 94점이었고요. 이때는 수학 가나가 쪼개져 있을 때였습니다. 좋은 시절이었죠. 수학 가 1컷이 92, 수학 나 1컷도 92 였습니다. 자, 요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주요 입시기관에서 예측한 합격률 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0칸이에요. 0%는 0칸이고 여기 괄호에 1이라고 써 있는 건 한 칸이고 자, 여기 괄호에 2라고 써 있는 건 두 칸이에요. 요 정도는 아시겠죠?
지금 0칸, 1칸, 2칸에 지원했을 때 실제 합격률이 몇 프로예요? 예, 빵 프로라는 거예요. 빵 프로. 빵 프로. 지금 물수능일 때는 0칸, 1칸, 2칸에 이제 스나이핑을 넣었을 때 빵이었어요. 의치항 같은 경우는 지금 3칸, 4칸인 경우도 빵이에요. 그리고 지금 3칸인 경우에도 실제 합격률이 별로 안 됩니다. 그걸 확인할 수가 있죠. 4칸도 얼마 안 돼요. 보통 5칸 정도 넣으면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데 5칸 정도에 지원을 했어도 지금 50%에서 60%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난이도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예, 물수능일 때였다고요. 일단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 물수능이 나온다 하면 지금 이 2018학년도랑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0칸, 1칸, 2칸에 스나이핑을 넣었을 때 합격할 확률이 높다, 낮다? 예, 낮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뭐 스나이핑을 해서 합격률이 낮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게 아니라 자, 팩트 체크 해보자고요. 우리가 시험을 봤어요. 자, 시험을 봤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점수와 등급을 받았어. 그러면 정시 지원을 할 때 물론 스나이핑 하는 거 좋죠. 스나이핑 하는 거 좋지만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욕심이고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점수와 등급을 잘 살려서 일단은 여기에 해당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물수능이라서 좋은 점은 뭐냐면 스나이핑을 해서 물론 될 가능성은 낮지만은 우리가 5칸, 6칸, 7칸, 5칸, 6칸 정도에 맞춰서 넣었을 때 거의 변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물수능일 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2019학년도로 와볼게요. 2019학년도로 와보시면 지금 불수능이었어요. 국어 1컷이 84점, 수학 가가 92점, 수학 나가 88이었어요. 수학 나의 1컷이 더 낫죠.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0칸인 경우에 보시면 위에 물수능일 때랑 달리 지금 불수능일 때는 0칸일 때 합격률이 1% 정도 됐어요. 그리고 한 칸일 때 보시면 합격률이 5%나 됩니다. 그러니까 스나이핑을 해서 성공할 확률이 5%나 됐다는 거예요. 자, 2칸이었을 때 확률이 어때? 자, 15%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칸일 때, 4칸일 때, 5칸일 때 봐도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위에서 지금 물수능일 때는 3칸일 때 거의 한 자릿수였어요. 근데 지금 불수능일 때는 3칸일 때, 자, 2자릿수입니다. 거의 10배 차이 납니다. 그리고 4칸일 때도 보시면은 4칸일 때 거의 15%에서 25%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60%에서 70%죠. 자, 비교를 하면 물수능일 때는 4칸일 때 15%에서 25%였는데 지금 불수능일 때는 4칸일 때 오히려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5칸일 땐 95%예요. 근데 지금 물수능일 때는 반이었는데 불수능일 때는 거의 100%에 육박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스나이핑을 하기에 좋은 시기는 오히려 불수능이 된다라는 거예요. 불수능. 아시겠죠? 저는 올해 수능 난이도가 막 매운맛의 불수능은 아니더라도 약간 불수능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혹은 매콤한 물맛 수능. 그러니까 너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교육부에서도 변별력을 준다고 했고요. 지금 쉽게 내면 오히려 난리 날 수가 있어요. N수생이 적체가 됩니다.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하고 싶은 게 지금 수능 약화예요. 그쵸? 누가 봐도 수능 약화입니다. 근데 수능 약화를 하려면 N수생을 빨리 걷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N수생들은 계속 수능 보고 이제 계속 달려온 친구들인데 수능을 약화시키겠다고 하면 N수생 입장에선 되게 싫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제 N수생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려면 N수생을 빨리 걷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N수생들이 제일 유리한 이제 그 난이도는 쉬운 난이도보다는 어려운 난이도가 이제 N수생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수능일 때 적체되어 있는 N수생을 빨리 이제 대학으로 합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올해 수능 난이도가 꽤 어려울 거다라고 예측을 드립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합리적인 예측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무 쉽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N수생을 빨리 이제 적체를 해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능 약화 작업을 본격화 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2019학년도 정시 불수능 국어를 잘 봐서 추가 합격한 사례 보시면 2019학년도에 보시면 국어가 1컷이 84였거든요. 이렇게 1컷이 80점대 중반이 나오면 이거는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킬러 문제가 나오고 이래서 되게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중하위권 애들은 전부 다 같이 못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정시 지원할 땐 더 좋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1컷이 84인데 상위권, 최상위권 중엔 더 잘 본 애들이 있겠죠. 그런 애들은 더 좋아. 그러니까 지금 불수능일 때는 상위권과 중하위권이 전부 다 윈윈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정시 불수능 국어를 잘 봐서 추가 합격한 사례를 보시면요. 지금 영어 3등급인데 성대 의대 들어갔다니까요. 국어 잘 봐가지고. 1컷이 84였을 때 국어를 95점 받아가지고 자 지금 영어 3등급인 걸 커버하고 의대를 갔고요. 수학 80점 4등급인데 국어 1등급 받고 이제 의예과를 붙은 거예요. 영어 3등급 받고 이제 의대 간 친구 또 있고 수학 84점 3등급인데 서울대 산림과학부 붙은 거예요. 국어 1등급으로. 이화여대 자연계열 붙었어. 수학 77점 4등급인데 국어 1등급 받아갖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불수능인 거예요. 물수능인 경우에는 오히려 변별력도 없고 정시 지원에 갔을 때 그냥 변수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변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불수능인 게 좋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물수능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점수와 등급을 받은 대로 점수와 등급 받은 것보다 못 갈 수는 없어요. 물수능일 때 좋은 점은 내가 받은 점수와 등급보다 못 갈 수는 없어. 거기에 딱 맞춰서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거 이상으로 가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불수능은 막상 그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을 땐 괴롭지만 막상 정시 지원을 할 때는 기회의 창이 많이 열린다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 친구가 국어가 82점으로 2컷을 찍었는데요. 제2국어 3등급이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중앙대 경영경제학부는 153명 모집인데 예비가 안 나왔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정보시스템학과 12명 모집인데 예비 1번인데 나군에 이제 스나이핑을 질렀단 말이죠. 질렀을 때 결과를 보시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가 예비 116번이 떴어요. 118명 모집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스나이핑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수능일 때. 근데 오히려 물수능일 때 보시면 스나이핑의 가능성이 없지만 이게 뭐랄까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또 전전긍긍 해야 되는 게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도 한번 지켜보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또 그러실 수도 있어. 그럼 뭐 올해 물수능일 건데 또 엄청 걱정이 된다 이러실 수 있는데 이 영상의 취지는 걱정을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올해 물수능이 나온다는 얘기도 저는 안 드렸어요. 올해 꽤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의 창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또 이게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앞에 영상은 또 안 보시고 이 영상만 보시고 다른 학원에서는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물수능이라는데 왜 대치동 빅마우스만 어렵다고 나온다고 해? 이렇게 어렵게 나온다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앞에 영상 좀 보시고 이 영상도 좀 끝까지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2019학년도 정시 인문계 추가 합격 사례를 보시면은 지금 입시기관 합격 컷이 678점이었어요. 고려대 영어교육 같은 경우에. 근데 실제 추가 합격자 같은 경우는 634점이에요.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634점 정도면 이게 숙명여대 문화관광이나 숭실대 경영이나 국민대 언론정보 정도 합격 가능한 성적인데 얘가 이제 스나이핑을 해서 고대 영어교육을 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능보다 여러분들이 더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정시예요, 정시. 6교시 원서 영역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교원대 초등교육은 또 생각보다 얼마 안 나왔어. 자, 최저 합격자가 이제 100분위가 96.6인데 2018학년도에는 그랬어요. 근데 2018학년도에 물수능이라 그랬죠. 물수능. 이때는 합격 100분위하고 최저 합격자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죠. 그런데 2019학년도 보시면 지금 합격 평균 100분위 90.1인데 최저 합격자가 지금 79.7,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불수능일 때, 변별력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 수능은 변별력이 확보가 될 거예요. 물론 지금 출제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실제로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저는 예상하기로 막 그렇게 완전 쉬운 물수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경기대 서울 호텔 경영 같은 경우는 지금 최초 합격자 100분위가 90 이상이에요, 원래. 근데 자, 추가 합격자 평균 100분위가 67.5등급이에요. 이때. 지금 몇 프로 차이야? 거의 한 22.5% 차이 나니까 정말 장난 아니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연계 사례도 보시면은 지금 이 친구도 국어가 2등급인데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 최초 합격했어. 상위 2.8로. 고려대 화학과도 추가 합격했고, 오히려 지금 고대 화학과는 추합이고 서울대 지구과학교육은 최초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는. 2019학년도 정시 자연계 추가 합격 사례를 보시면 지금 여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성적 대비 지원 적정 대학과 학과예요. 지금 보시면 원래 서울대 생명과학 갈 수 있었는데 의대를 갔고요. 이화여대 자연계 합격할 성적으로 서울대 산업공학 추합을 했고요. 시립대 원래 통계 합격할 친구가 연대 글로벌 융합 갔고요. 경희대 수원 국제캠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갈 친구가 고대 바이오 이공 갔고요. 숭실대 소프트웨어 갈 친구가 성균관대 건설환경 갔고요. 전남대 충남대 갈 친구가 항공대 항공우주기계 세종대 정보보호 갔다는 거예요. 자, 2020학년도도 보실까요? 약불수능이에요. 올해는 약불수능의 가능성이 높아요. 약불수능. 약불수능일 때는 이제 뒤에서 다른 학년도의 이제 자료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이 2020학년도의 경우에 보시면 0칸과 1칸과 2칸의 경우는 합격률이 지금 의치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인문자연 같은 경우 2칸까지는 합격률이 빵입니다. 그런데 3칸, 4칸, 5칸을 보시면은 물수능일 때보다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네, 요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국어가 이제 1컷이 91점이었거든요. 올해도 제 생각에는 91점, 92점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편 같은 경우도 실제 성적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담당자들이 보실 때 컷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는 이제 이 6평의 1컷이 90점대 초반, 언매 기준으로 90점대 초반, 화작의 경우에 90점대 중반 정도가 나왔다. EBS나 메가스터디랑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면 글쎄 잘 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건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학년도도 보시면은 약불 수능이었거든요. 국어가 1컷이 88이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수능이 아니었죠. 근데 보시면 약불 수능일 때 지금 0칸, 1칸, 2칸일 때 스나이핑이 먹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3칸, 4칸, 5칸의 경우도 지금 합격률이 5칸에서 80%죠. 물수능일 때는 거의 50%에서 55%였어요. 기억하시죠? 의치안도 이제 무려 40%나 되고. 그래서 오히려 좀 어려운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021학년도에 보시면 폭락, 핵펑크에 해당하는 학과가 수의예과, 심지어 서울대인데 수의의 컴공 경제였다는 거예요. 펑크는 지구과학교육, 천문학, 경영, 역사교육. 굉장히 알짜 학교들이 지금 펑크가 났죠. 애들이 무서워서 지원을 잘 못한 거라고 할 수가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상승한 건 수학교육, 농경제, 사회학 요렇게 조금 친구들이 이제 조금 이제 피해서 몰린 거예요. 연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생명공학, 반도체, 경영, 사회, 컴퓨터, 시스템 생물, 식품 영양 같이 인기가 좀 비교적 좋은 학과들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전기전자, 심리가 인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안정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제 학과로 몰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도 컴퓨터, 불어불문, 바시의, 산업경영, 건축, 스마트 보안, 데이터, 식품자원 경제 여기에 이제 폭락과 하락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다른 학교도 여러분들이 영상 멈춰 놓으시고 쭉 한번 보시면은 이 약불 수능일 때 혹은 불수능일 때 오히려 이제 인기 학과들이 굉장히 지금 펑크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챙겨 보시고, 근데 또 기회의 창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게 또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수능이든 불수능이든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마음 졸일 필요가 없는 게, 물수능일 때는 내가 우리 자녀가 받은 점수와 등급에 비해서 손해 볼 일이 별로 없고, 상대적으로 불수능일 경우에는 기회의 창이 열리니까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융통성을 가지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적응하고 극복을 해내겠다, 지금 이런 마인드 세팅을 해주시고요. 부모님들부터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이제 애들도 이제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암 수능일 때 한번 보세요. 2022학년도 보시면은 0칸, 1칸, 2칸일 때 스나이핑 확률이 10%예요. 3칸일 때 무려 20%고 의치안도 2%나 돼. 4칸에 지원해도 합격률이 40%나 됐어. 5칸일 경우에는 합격률이 90%나 됐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용암 수능은 아니겠지만 약불 수능 정도일 거예요. 약불 수능이더라도 충분히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관점에서 좀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2022학년도 정시 폭락 하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의치 한약수 보시면 지금 가톨릭, 동덕여대, 숙명여대, 약대에서 핵펑크가 났고요. 펑크를 보시면 가톨릭, 충남대, 의대, 서울대, 경희대, 치대 굉장히 이제 오히려 굉장히 선호되는 학교의 의치 한약수 쪽이 이제 좀 하락이 있었다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조금 합격률이 높아 보이는 이곳으로 애들이 다 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또 정시 지원철에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도 지금 인기학과가 이제 주로 하락과 펑크가 있었죠. 연세대도 보시면 그렇고, 고려대도 마찬가지죠. 사람 생각하는 게 비슷비슷해. 근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물론 건축과나 뭐 심리학과나 생명과학이나 뭐 기계공이나 좀 선호되는 학과들이 이제 다소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하락폭이 훨씬 컸다는 거예요. 서강대 같은 경우도 인기학과 위주로, 그렇죠? 오히려 유럽 뭐 요런 거는 그때 당시에 확 몰렸었거든요.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리 예측도 했었고. 성대 같은 경우는 폭락이 없었어요. 자연과 건설환경, 수학교육 쪽이 펑크가 있었고, 한양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위권 쪽에서 이제 폭락과 하락이 조금 많고 밑으로 갈수록 조금 줄어드는 경향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올해 이제 물수능이 될지 불수능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지금 저의 예상은 불수능 중에서 약불수능일 것이다. 약불수능일 것이다 라고 예측이 들고요. 왜냐면 이제 변별력을 교육부에서 확보한다고 했기 때문에 약불수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나중에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겠지만 구모 때 조금 쉽게 이지하게 나왔다고 해서 수능에 대한 난이도를 뭐 물수능이라고 속단하시면 안 돼요. 이제 수험생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이 따로 있고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이 따로 있는데
수험생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난이도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꼭 명심해 주시고요. 우리 학부모님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자, 물수능일 경우에는 물수능일 경우대로 좋아요. 왜냐하면 손해 볼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정시 때는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자녀분들한테 얘기를 했던 게 원서 영역 때는 충분히 방어가 되고 받은 점수와 등급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해줄 수 있으니 어, 시험을 실수하지 않게 잘 준비를 해라. 근데 실수를 안 하려면은 어쨌든 난이도가 높은 문항으로도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킬러가 안 나온다고 해서 이걸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킬러 문제도 어차피 연습은 해야 돼. 그리고 알아주셔야 될 게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소수의 어떤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킬러 문제에 대한 스킬을 학원에서 알려주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잘 가르치는 학원은 근본적인 전략을 알려주지 스킬 위주로 하지 않아요. 근데 뭐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뭐 학원에서 킬러를 푸는 스킬을 못 배우면 뭐 문제를 못 푼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수능이라는 게 애초에 그렇게 설계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킬링 캠프라는 게 뭐 2박 3일에 500만 원 내고 뭐 합숙하는 캠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쵸? 예, 킬링 캠프는 M사의 모 강사의 인강 그 커리큘럼 중에 하나고요. 비용 별로 안 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리고 저도 최대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여러분 정시지원철에 계속 영상 올려드리고 있고 또 차후에도 여러분들 비교적 좀 경제적인 부담 없으시도록 이렇게 좀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사교육업자들 이렇게 악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좀 같이 상생의 길 하면 좋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 물수능일 땐 그렇고 불수능일 때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다. 예, 그래서 어쨌든 물수능이든 불수능이든 어쨌든 방법은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교육부 발표 나오는 거 보시고 대치동 빅마우스가 브리핑 해드리는 거 보시고 마음 편안하게 자녀분과 함께 수능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시 지원철에 또 알찬 정보 들고 올 거고요.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수능까지 정시 영역까지 가이드 잘 해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